늦가을 낙엽이 뒹구는 인천국제공항. 짙푸른 밤하늘 아래 별들이 반짝이는 가운데 서울에서 파리로 향하는 대한항공 K258편이 힘차게 활주로를 박차고 날아올랐다. 200명이 넘는 승객들은 대부분 잠이 들었거나 각자의 작은 화면에 시선을 고정한 채 영화에 몰두하고 있었다. 엔진 소리는 마치 자장가처럼 잔잔하게 울려 퍼지며 긴 여정에 지친 사람들을 평화로운 잠 속으로 이끌었다. 객실 뒤쪽 구석자리에는 젊은 여인이 창밖을 바라보며 조용히 앉아 있었다. 창백한 얼굴에 맺힌 눈빛은 흐릿했고 그녀는 회색 코트를 걸친 채 긴 머리카락으로 얼굴을 반쯤 가리고 있었다. 그 누구도 그녀에게 눈길을 주지 않았다. 다만 승무원 중 한 명인 박수연 씨만이 그녀를 주목했다. 수연 씨는 그녀가 비행기에 오를 때부터 어딘가 힘들어 보인다는 것을 알아차렸다. 그때 갑자기 객실 뒤쪽에서 날카로운 비명 소리가 터져 나왔다. 조용했던 객실 안의 공기가 순식간에 긴장감으로 가득 찼다. 젊은 여인이 자리에서 몸부림치며 배를 움켜쥐고 있었다. 이마에는 땀방울이 송골송골 맺혀 있었다. 살려주세요. 애가 나올 것 같아요? 그녀는 힘겹게 속삭였다. 작은 목소리였지만 그 안에 담긴 고통은 너무나 컸다. 객실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다. 승무원. 누군가의 다급한 외침이 울려 퍼졌고 수연 씨는 곧바로 동료들과 함께 그녀에게 달려갔다. 산통이 시작된 것 같아요? 수연 씨는 목소리를 높이며 주변 사람들을 진정시키려 애썼다. 그때 근처에 앉아있던 승객 한 명이 자리에서 일어섰다. 제가 의사입니다.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는 자신을 김태준이라고 소개했다. 태준 씨의 목소리는 침착했고 그의 단호한 태도에 승객들은 조금씩 안정을 되찾았다. 수연 씨는 곧바로 승무원들과 함께 객실 뒤쪽의 한 공간을 정리하여 임시분만실을 마련했다. 객실 안에는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다. 몇몇 승객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무슨 일인지 보려고 했지만 수연 씨의 요청에 다시 자리에 앉았다. 태준 씨는 서둘러 여인의 상태를 확인했다. 아기가 곧 나올 것 같습니다. 하지만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서둘러야 해요. 태준 씨는 다급하게 말했다. 수연 씨와 승무원들은 태준 씨를 도왔다. 기내에 있던 응급 의료 장비들을 최대한 활용했다. 여인의 신음소리는 비행기 엔진 소리와 뒤섞여 혼란스럽고 불안한 분위기를 자아냈다. 주변 승객들은 작은 목소리로 웅성거렸다.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객실 뒤쪽을 바라봤다. 저런 일은 처음 봐. 한 남자가 놀란 목소리로 말했다. 저 여자분 너무 어려 보이는데? 한 여인이 안타까워하며 덧붙였다. 하지만 모두들 이 상황이 매우 위급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그녀에게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식했다. 1시간 넘게 이어진 긴박한 상황 끝에 마침내 아기의 울음소리가 힘차게 울려 퍼졌다. 긴장감으로 가득했던 객실 안의 공기는 환희로 바뀌었다. 건강하고 튼튼한 남자아이가 하늘 위에서 탄생한 것이다. 승객들은 일제히 박수갈채를 보냈다. 우리는 기적을 목격했습니다. 수연 씨는 감격에 젖어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다. 갓 태어난 남자아이는 커다란 수건에 감싸인 채 태준 씨의 품에 안겨 있었다. 아이는 건강합니다. 하지만 산모는 휴식이 필요하고 착륙 즉시 의료적인 조치가 필요합니다. 태준 씨는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말했다. 기진맥진한 여인은 아기를 사랑스럽게 바라보았다. 내 아들 이름을 민준이라고 해주세요. 그녀는 겨우 입을 열어 태준 씨에게 말했다. 그 말을 끝으로 그녀는 의식을 잃었다. 모두가 아기를 돌보는데 정신이 없을 때 여인은 갑자기 눈을 뜨고 수연 씨에게 속삭였다. 화장실에 잠시 다녀와도 될까요? 수연 씨는 조금 망설였지만 그녀의 안색이 조금 나아진 것 같아 허락했다. 그러나 수연 씨가 다시 그녀를 확인하러 갔을 때 화장실 문은 굳게 닫혀 있었고 안에는 아무도 없었다. 여인은 마치 연기처럼 사라진 것이었다. 어떻게 된 거지? 수연 씨는 당황하며 말했다. 수연 씨는 곧바로 기장에게 이 사실을 보고했다. 비행기는 즉시 기내 수색을 시작했지만 여인의 흔적은 어디에도 없었다. 승객들은 불안에 떨었고 온갖 추측들이 난무했다. 혹시 비행기에서 뛰어내린 건 아닐까? 한 승객이 겁에 질린 목소리로 말했다. 기장은 가장 가까운 공항에 비상 착륙하기로 결정했다. 모든 승무원과 승객들은 긴장된 분위기 속에서 여인의 불가사의한 실종을 이해할 수 없었다. 갓 태어난 민준이만이 태준 씨 품에 안겨 엄마를 잃은 슬픔을 아는지 모르는지 울먹거리고 있었다. 비행기가 두바이 공항에 착륙하자 곧바로 보안팀과 경찰들이 출동했다. 민준이는 즉시 병원으로 옮겨져 건강검진을 받았고 승무원들은
여인의 실종에 대한 설명을 해야만 했다. 여인이 남긴 가방 안에는 짧은 편지 한 장만이 들어 있었다. 제 아이를 지켜주세요. 그것이 제가 해줄 수 있는 전부입니다. 감사합니다. 신분증도 개인정보도 없이 여인의 신원은 여전히 미스터리였다. 그러나 모두들 이 이야기가 여기서 끝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직감했다. 감동과 비밀로 가득한 이야기가 이제부터 시작될 것이라는 것을. 두바이 공항에 비상 착륙한 후에도 비행기 안의 긴장은 가시지 않았다. 아기 민준은 병원으로 옮겨졌고 태준 씨는 그곳에 남아 민준이가 제대로 돌봄을 받는지 확인했다. 하지만 가장 큰 의문은 여전히 그녀의 불가사의한 실종이었다. 도대체 어떻게 비행기 안에서 사라질 수가 있지? 수연 씨는 한숨을 쉬며 모든 상황을 되짚어 보려 했다. 승무원들은 다시 한번 승객 명단을 확인했지만 그 어디에도 그녀의 이름은 없었다. 심지어 항공권 예약 명단을 확인해 보았지만 그녀의 이름은 존재하지 않았다. 객실 안에는 웅성거리는 소리가 끊이지 않았다. 혹시 가짜 신분으로 비행기에 탄 건 아닐까? 한 승객이 추측했다. 아니면 혹시 범죄와 관련된 일일 수도 있어? 또 다른 승객이 불안한 목소리로 말했다. 하지만 아무도 정확한 답을 내릴 수 없었다. 여인이 남긴 작은 가방 안에서 수연 씨와 태준 씨는 몇 가지 개인 물품을 발견했다. 낡은 스카프 하나, 낮게 포장된 사탕 몇 개, 그리고 한 남자와 어린 여자아이가 함께 찍힌 사진이었다. 사진 뒷면에는 떨리는 글씨로 용준과 화영, 5살 기념이라고 적혀 있었다. 화영? 혹시 그녀의 이름일까? 태준 씨가 추측했다. 하지만 확신할 수는 없었다. 편지에 적힌 제 아이를 지켜주세요. 그것이 제가 해줄 수 있는 전부입니다. 라는 말은 더욱 많은 의문을 불러일으켰다. 또 다른 중요한 단서는 화영이 입고 있던 옷이었다. 수연 씨는 화영이 입고 있던 회색 코트가 매우 낡았으며 희미하게 자선 단체의 로고가 새겨져 있다는 것을 알아차렸다. 그들은 이 정보를 두바이 공항 보안팀에 전달하여 조사를 요청했다. 민준이 병원에서 치료를 받는 동안 승무원들은 두바이 경찰과 협력하여 화영의 신원을 찾기 위해 노력했다. 하지만 일은 쉽게 풀리지 않았다. 신분증도 지문 정보도 없이 그녀는 마치 유령과 같았다. 태준 씨는 화영을 알지 못했지만 그녀에게서 묘한 연결고리를 느꼈다. 그녀가 사라지기 직전의 눈빛이 계속해서 맴돌았다. 그녀는 결코 이기적인 이유로 아이를 버린 게 아니에요? 태준 씨는 수연 씨에게 말했다. 분명 엄청난 희생을 한 것 같아요. 포기하지 않기로 결심한 태준 씨는 가방 안에 있던 물건들을 가지고 한국으로 돌아가 조사를 계속하기로 제안했다. 이 사진이 열쇠일 수도 있습니다. 그는 남자와 어린 여자아이가 함께 있는 사진을 가리키며 말했다. 사건에 대한 소식이 전해지자 비행기에 타고 있던 한 노인이 화영이 탑승 수속을 밟을 때 보았다고 증언했다. 화영은 우리처럼 줄을 서지 않았어요? 그는 말했다. 뒷문에서 누군가가 안내해서 들어갔어요? 이 증언은 화영이 가짜 신분을 사용했거나 누군가의 도움을 받았을 가능성을 시사했다. 그들은 인천공항 보안 카메라 영상을 확인했고 실제로 화영이 공항 직원의 안내를 받아 뒷문으로 들어가는 장면을 확인했다. 혹시 인신매매와 관련된 일일까요? 수연 씨가 물었다. 하지만 태준 씨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아니요, 그녀는 범죄자 같지 않았어요. 오히려 아이를 보호하려고 애쓰고 있었어요. 화영의 코트에 있던 희미한 로고는 서울 외곽의 작은 자선 단체를 가리키고 있었다. 태준 씨와 수연 씨가 그곳을 찾아갔을 때 그들은 단체를 운영하는 박민정 씨를 만났다. 민정 씨는 즉시 코트와 사진을 알아봤다. 이 코트는 우리 단체에서 만든 겁니다. 그녀는 목이 메어 말했다. 사진 속 남자는 용준 씨입니다. 예전에 파일럿으로 일했었는데 20년 전에 비행기 사고로 실종되었어요. 민정 씨는 용준 씨가 단체와 가까운 관계였으며 실종되기 전까지 고아들을 자주 도와주었다고 말했다. 사진 속 여자아이는 용준 씨가 과거에 어떤 여자와 만나서 낳은 딸 화영이었다. 화영이는 어머니가 병으로 돌아가신 후 고아원에서 자랐습니다. 늘 아버지를 찾고 싶어 했어요. 민정 씨는 말했다. 모두가 아버지는 이미 죽었다고 생각했지만 화영이는 항상 아버지가 살아있다고 믿었어요. 민정 씨의 말에 따르면 화영은 몇 달 전에 단체를 찾아왔고 작은 가방과 불안한 얼굴을 하고 있었다. 화영이는 임신 중이라고 했지만 아이 아버지가 누구인지는 말해주지 않았어요. 민정 씨는 말했다. 화영이를 말렸지만 꼭 해야 할 일이 있다고 하면서 떠났어요. 태준 씨는 이 이야기를 듣고 감동을 받았다.
화영이라는 젊은 여자가 얼마나 연약하면서도 강인한 사람인지 깨달았다. 자신의 아이를 보호하기 위해 모든 것을 걸었던 그녀의 용기에 깊은 감명을 받았다. 민정 씨가 준 정보를 바탕으로 태준 씨는 용준 씨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기로 했다. 그는 비행기 사고 이후 용준 씨가 살아남았지만 사회로 돌아오지 않고 숨어 살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냈다. 태준 씨는 또한 중요한 사실을 깨달았다. 화영이 도망친 것이 아니라 아이를 키울 자신이 없어서 민준이를 맡길 만한 사람을 찾아 떠났던 것이다. 그녀는 아들 민준이가 살아남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모든 것을 희생했던 것이다. 그녀는 모든 것을 희생했어요?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요? 태준 씨는 수연 씨에게 말했다. 화영의 이야기가 더욱 안타깝게 느껴졌다. 어머니의 신원을 찾기 위한 여정은 고통스러운 진실을 드러냈지만 또한 어머니의 사랑이 얼마나 강력한지를 보여주었다.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민준이는 사랑과 희생의 상징이 되었다. 민정 씨의 정보를 바탕으로 태준 씨는 사진 속 아버지인 용준 씨를 찾아 나서기로 했다. 그는 뛰어난 비행 실력으로 유명한 파일럿이었지만 20년 전 상업 비행 중 험준한 산에서 추락 사고를 당한 후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었다. 그러나 구조대 비공개 보고서에 따르면 용준 씨가 사고에서 살아남았다는 징후가 있었다. 보고서에는 지역 주민들이 용준 씨가 사고 현장을 떠나는 모습을 목격했지만 그 후 그의 행방은 묘연하다고 기록되어 있었다. 만약 용준 씨가 살아있다면 그는 화영과 민준이의 모든 수수께끼를 풀 열쇠일지도 모른다고 태준 씨는 생각했다. 태준 씨는 자선단체에서 일하는 한 동료의 도움을 받아 용준 씨가 마지막으로 목격된 곳을 추적했다. 태준 씨는 화영에 대한 정보를 계속해서 추적했다. 그녀와 같은 고아원에서 지냈던 옛 친구 박지영 씨는 화영이 외로움 속에서 자랐으며 늘 아버지를 그리워했다고 말했다. 화영은 어른이 되어서 고아원을 떠나 작은 봉제 공장에서 일을 시작했지만 가족을 찾겠다는 꿈을 포기하지 않았다. 화영이는 아주 강인한 사람이었어요? 지영 씨는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다. 자신이 임신했다는 것을 알고도 두려워하지 않고 아들을 끝까지 지키겠다고 말했어요. 그러나 화영은 자신이 앓고 있는 병으로 인해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지영 씨는 화영이 어릴 적부터 심각한 심장병을 앓았다고 말했다. 아이를 낳는 것은 그녀의 상태를 더욱 위험하게 만들었다. 아마도 화영은 자신이 오래 살지 못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아이를 돌봐줄 믿을 만한 사람을 찾기 위해 온갖 노력을 다했던 것 같았다. 화영이 남긴 물건 중 태준 씨는 작은 수첩을 발견했다. 수첩에는 화영이 비행기에 오르기 전 자신의 생각과 계획을 적어둔 일기가 적혀 있었다. 사랑하는 내 아들 민준아, 엄마가 너와 함께 있을 시간이 얼마나 남았는지 모르겠지만 너는 결코 혼자 남겨지지 않을 거야. 엄마 대신 너를 지켜주고 엄마처럼 사랑해줄 사람을 찾을게. 짧은 일기 내용은 화영의 진심을 담고 있었고 태준 씨는 눈물을 참을 수 없었다. 그는 화영의 마지막 소원을 이루기 위해 그녀의 가족을 찾고 민준이에게 따뜻한 보금자리를 마련해주기로 결심했다. 몇 날 며칠을 찾아다닌 끝에 태준 씨는 강원도의 작은 마을에서 한 남자를 찾았다. 그 남자는 낡은 오두막에서 혼자 살고 있었다. 그 남자는 바로 용준이었다. 용준은 처음에는 대화를 거부했지만 태준 씨가 그와 화영이 함께 찍은 사진을 보여주자 눈물을 글썽이며 내 딸이라고 중얼거렸다. 용준은 사고 이후 살아남았지만 모든 것을 잃었다고 말했다. 그는 과거의 삶으로 돌아갈 수 없었고 가족을 지켜주지 못했다는 죄책감에 시달렸다. 화영과 갓 태어난 손자 민준의 소식을 듣자 용준은 감격에 젖었다. 나는 화영에게 아버지로서 해줄 기회를 놓쳤지만 이제 손자를 위해 속죄할 기회를 얻은 것 같네.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용준의 이야기와 태준 씨가 발견한 것을 종합하여 화영에 대한 모든 이야기가 완성되었다. 화영은 단순한 용감한 어머니가 아니라 사랑과 헌신으로 가득 찬 젊은 여성이었다. 평생 아버지를 그리워했지만 그를 원망하지 않았고 자신의 아들만이 그 사랑을 받기를 원했다. 태준 씨는 화영을 알지 못했지만 그녀의 사랑과 헌신에 깊은 감명을 받았다. 그는 용준 씨가 다시 평범한 삶으로 돌아가 민준이를 돌볼 수 있도록 도와주기로 결심했다. 용준은 태준 씨와 함께 서울로 돌아가기로 했다. 그는 손자 민준이의 할아버지로서 책임을 다하고 아이에게 따뜻한 가정을 선물하기로 했다. 처음 민준이를 만났을 때 용준은 눈물을 멈추지 못했다. 애가 엄마를 꼭 닮았네. 그는 민준이를 품에 안고 말했다. 그 후 태준 씨와 용준 그리고 자선단체에서 일하는 민정 씨는 함께 힘을 모아
민준이에게 새로운 가정을 만들어주기 위해 노력했다. 화영은 더 이상 세상에 없지만 그녀의 사랑은 그곳에 남은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영원히 살아 숨쉬고 있었다. 민준이와 화영의 이야기는 빠르게 퍼져나갔고 모성애와 희생의 상징이 되었다. 많은 사람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자녀를 위해 모든 것을 희생했던 화영의 정신에 감명받았다. 이야기의 마지막 장면은 아기 민준이 햇볕 아래서 뛰어노는 모습이었다. 민준이의 얼굴에는 밝은 미소가 가득했고 용준 씨와 태준 씨는 멀리서 그런 민준이를 바라봤다. 그들은 희망과 사랑으로 가득 찬 새로운 삶의 시작을 느낄 수 있었다. 힘든 시련을 겪은 후 민준이는 모든 사람들의 관심과 사랑의 중심이 되었다. 태준 씨와 용준 씨의 도움으로 민준이는 점점 건강해졌고 주변 사람들에게 희망을 안겨주기 시작했다. 민준이의 눈을 볼 때마다 태준 씨는 화영의 모습을 떠올렸다. 그 어떤 어려움에도 굴하지 않고 아들에게 삶의 기회를 주기 위해 희생했던 용감한 어머니. 용준 씨 또한 가족을 잃었던 과거에서 벗어나 민준이 옆에서 큰 위안을 얻고 있었다. 너는 엄마가 남긴 기적이란다. 용준 씨는 민준이를 품에 안고 눈빛으로 사랑을 전달했다. 용준 씨는 서울로 돌아와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로 했다. 쉽지 않은 결정이었지만 그는 과거의 잘못을 뉘우치고 손자에게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태준 씨는 그의 삶을 안정시키는 것을 도왔고 직업을 구하는 것을 지원했다. 자선단체의 민정 씨 또한 민준이를 돌보며 도움을 아끼지 않았다. 서울에서의 첫날들은 쉽지 않았다. 용준 씨는 과거의 아픔에서 벗어나려 애썼지만 태준 씨의 격려와 민준이의 웃음 덕분에 점차 새로운 삶의 의미를 찾았다. 태준 씨는 용준 씨와 민준이뿐만 아니라 화영의 이야기를 세상에 알리기로 했다. 그는 사랑과 희생에 대한 교훈을 세상에 전파하고 싶었다. 태준 씨는 한 인터넷 매체에 화영의 이야기를 싣는 것을 제안했다. 기사를 통해 민준이가 비행기에서 태어난 순간부터 용준 씨를 찾은 감동적인 여정이 공개되었다. 기사는 대중의 큰 관심을 받았고 사회의 사랑의 정신을 퍼뜨렸다. 이 이야기는 시간을 초월하는 모성애와 사랑 그리고 헌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태준 씨는 기사에 적었다. 민준이와 화영의 이야기는 국내는 물론 해외까지 알려졌고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다. 사람들은 화영의 용기에 감탄하며 민준이에게 도움의 손길을 내밀었다. 한 대기업은 민준이의 학비를 전액 지원하겠다는 뜻을 밝혔고 한 자선가는 용준 씨에게 사업 자금을 제공했다. 용준 씨는 처음에는 거절했지만 태준 씨의 설득 끝에 도움을 받아들이기로 했다. 이것은 단순한 도움이 아니라 화영에게 보내는 감사의 마음입니다. 태준 씨는 용준 씨를 설득했다. 용준 씨는 화영의 이야기를 알리기 위해 옛 친구들을 찾았다. 옛날에 그와 함께 일했던 친구들은 그가 살아있다는 소식에 놀랐고 그의 이야기에 감동받았다. 용준 씨의 가장 친한 친구였던 박혜준 씨는 그에게 여러 해 전 가족 사진을 돌려주었다. 사진 속 용준 씨는 젊고 열정적이었으며 다른 파일럿들과 함께 서 있었다. 이 사진은 자네가 잃어버린 가족과 현재 가족을 상기시켜 줄 것이네. 혜준 씨는 진심을 담아 말했다. 민준이는 화영의 유산을 물려받고 성장했다. 용준 씨와 태준 씨는 민준이를 친아들처럼 보살피며 사랑과 감사하는 마음을 가르쳤다. 어느 날 민준이는 처음으로 말을 하기 시작했고 용준 씨를 보며 할아버지 라고 불렀다. 용준 씨는 감동하여 민준이를 꼭 안아주며 눈물을 글썽였다. 엄마는 네가 자랑스러울 거야. 용준 씨는 감격에 젖어 말했다. 용준 씨, 태준 씨, 그리고 민준이는 함께 살며 작지만 사랑으로 가득 찬 가정을 이루었다. 그들의 이야기는 상실의 슬픔을 극복하는 것뿐만 아니라 상처를 치유하고 사랑을 전하는 여정이었다. 이야기의 마지막 장면은 이제 건강하게 자란 민준이가 햇빛 아래 뛰어노는 모습이었다. 용준 씨와 태준 씨는 미소를 지으며 그런 민준이를 바라봤다. 그들은 화영이 만든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용준 씨와 태준 씨의 따뜻한 보살핌 속에서 민준이는 사랑으로 가득 찬 삶을 살았다. 어릴 적부터 민준이는 용감한 어머니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고 어머니가 자신을 세상에 보내기 위해 모든 것을 희생했다는 것을 깨달았다. 민준이는 어머니의 사진을 자주 바라보며 액자 속 어머니의 얼굴을 조심스럽게 만지며 용준 씨에게 물었다. 엄마는 나랑 함께 못 있어서 슬프지 않아? 용준 씨는 미소를 지으며 민준이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엄마는 널 정말 많이 사랑한단다. 엄마는 이곳에 없지만 하늘에서 항상 널 지켜보고 있을 거야. 화영의 이야기는 민준이의 어린 시절 추억이 되었고
민준이는 자신이 깊고 숭고한 사랑의 결과로 태어났다는 것을 깨달았다. 용준 씨는 과거의 고통과 외로움에서 벗어나 새로운 삶의 의미를 찾았다. 민준이의 존재와 태준 씨의 도움은 그가 상실의 고통을 극복하는 데 큰 힘이 되었다. 그는 단순한 할아버지가 아니라 민준이의 든든한 친구이자 스승이 되었다. 태준 씨 또한 가족에게 빼놓을 수 없는 존재가 되었다. 바쁜 와중에도 민준이를 돌보고 함께 놀아주며 시간을 보냈다. 세 사람은 혈연 관계는 아니지만 서로를 진심으로 아끼며 특별한 가족을 이루었다. 화영, 민준 그리고 이 작은 가족의 이야기는 계속해서 세상에 퍼져나갔고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었다. 한 출판사에서는 태준 씨에게 이야기를 책으로 출판해달라고 제안했다. 처음에는 망설였지만 화영의 기억을 영원히 간직하기 위해 동의했다. 책은 하늘 아래 빛이라는 제목으로 출간되었고 모성애, 희생, 희망에 대한 메시지를 전달하여 큰 인기를 얻었다. 많은 독자들이 편지를 보내어 그들의 이야기가 가족의 소중함을 다시 일깨워 주었고 사랑의 가치를 깊이 느끼게 해주었다고 말했다. 민준이는 자라면서 지혜와 인성을 갖춘 아이로 성장했다. 민준이는 어머니와 약속을 마음속에 새기고 의미 있는 삶을 살며 사랑을 전하기 위해 노력했다. 학교에서 특별한 날에 민준이는 가장 존경하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해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민준이는 무대에 올라 어머니의 사진을 든 채 말했다. 제 어머니는 목숨을 걸고 저를 세상에 태어나게 해주셨습니다. 저는 엄마를 만나본 적 없지만 엄마는 그 무엇보다 저를 사랑한다는 것을 압니다. 민준이의 이야기는 청중들의 마음을 감동시켰고 그는 희망과 용기 그리고 인내의 상징이 되었다. 어느 화창한 아침 용준 씨, 태준 씨 그리고 민준이는 화영의 무덤을 방문했다. 무덤은 푸른 하늘과 자유롭게 날아다니는 새들이 보이는 작은 언덕 위에 세워져 있었다. 민준이는 무덤에 야생화를 놓으며 감동에 젖은 목소리로 말했다. 엄마, 저는 지금 잘 지내고 있어요? 저는 엄마를 자랑스럽게 할 거예요. 태준 씨는 조용히 서서 화영의 속삭임처럼 들리는 바람 소리를 느꼈다. 용준 씨는 민준이의 손을 잡고 눈물을 글썽이며 미소를 지었다. 그들의 이야기는 밝은 햇살이 비치는 하늘 아래 함께 서 있는 작은 가족의 모습으로 끝을 맺었다. 그리고 다음과 같은 문장이 나타났다. 어머니의 사랑은 영원합니다. 어디에 있든 어머니는 항상 당신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화영, 민준, 그리고 이 작은 가족의 이야기는 슬프지만 아름다운 비극이자 사랑이 모든 어려움과 상실을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감동적인 이야기로 끝이 났다. 사랑은 우리가 서로를 찾고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 나가는 데 도움이 되는 등불이라는 것을 기억하게 해주었다.